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방송 내내 걸쳐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일단은 우리 국내 정치권 소식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송영길 출국 금지. 예,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네, 어제 챙겨봐야 할 기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출국 금지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점입니다. 예.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뭐 압수수색이나 소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는 절차고요. 검찰이 이렇게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봐야 될 기사가 송 전 대표가 선제 출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르면 26일에서 27일 출두하는 걸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에서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출두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예. 뭐 검찰이 소환도 안 했는데 일단 무작정 찾아가겠다라는 취지고요. 근데 뭐 아마 이렇게 가더라도 사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 작고 아마도 검찰청사 앞에 가서 기자들 올 테니까 그 앞에서 뭐 내가 적극적으로 수사 받으려고 한다 이런 퍼포먼스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다는 건가요? 이르면 오늘 간다. 그 기사의 보도는 이르면 오늘에서 내일 간다라고 나왔었는데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오늘은 아닐 가능성이 크대요. 아닐 가능성이 하더라도 이게 뭐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이랑 좀 조율하고 그러면서 명분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한데 변호사 담당 변호사를 어제 늦게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 대학 후배로.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마냥 늘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ASAP라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 가능하면 빨리, 뭐 이르면 모레쯤, 뭐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 같고요. 이런 거 왜 하냐? 이건 이제 측근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메시지 내기가 좀 애매하대요. 이게 하는 말이 실정법 위반이랑 정치적 도의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들을 밝혔다가 그게 또 불똥이 튀면 본인 사람들 좀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거 관여 안 했다라고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자니 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한테 빨리 수사하라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특별히 없지 않겠냐. 라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출두하는 걸 검토 중이란 얘기고 이런 와중에 당에서는 원내대표 후보들 토론회가 어제 있었죠. 예. 돈봉투 의혹 얘기 나왔어요? 뭐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뭐 제도적인 보완, 뭐 대의원제나 지역위원장에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아주 얘기 원론적인 정도만, 얘기. 네, 홍익표, 박범계 의원 정도 그런 정도 얘기만 했고요. 좀 싱거웠습니다. 그래서 왜 뭐 이를테면 진상조사 뭐 기구를 꾸려야 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왜 안 나왔을까를 당내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지금 당대표가 특별히 언급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지도부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자제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에 대한 반응이 당내에서 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빈봉투 토론회였다. 뭐 약간 자조 섞인 비판을 하기도 하고 당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국 흐름이 온정주의로 흘러가지 않겠냐. 신임 원내대표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오더라도 당이 바뀌지 않지 않겠냐. 네. 그걸 보여주는 방증이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원내대표 선거는 결국 현역 의원들이 투표하는 건데 그 현역 의원들 조사하자는 게 지금 진상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올 이유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당이 혁신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김준 에디터. 예. 예.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지금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좀 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가장 핫해진 게 대의원제 폐지 지금 뭐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돈봉투가 국회의원들한테도 뿌려졌지만은 일부 대의원들한테도 뿌려졌고,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제가 있으니까 지금 대의원들한테 돈을 뿌린 거 아니냐, 이걸 아예 없애자. 지금 국민의힘은 대의원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의 그러니까 표 가중치가 일반 당원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돌아가고 있고 이참에 대의원제 없애자 이런 논의로 가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원이 지금 한 16,000명 정도 돼요. 민주당 대의원이. 예.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은 한 120만 명인데 지난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그 표 비중이 40%, 대의원 30%니까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대의원만 잡으면 권리당원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을 잡으면은 되니까 이렇게 돈봉투가 뿌려졌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비명계에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이거 대의원 제도가 문제냐 지금 뭐 어쨌든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또 뭐 강성 팬덤으로 좀 당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봐라 뭐 100% 당심으로 하면은 그럼 잘 되냐 뭐 이런 막 논란들이 지금 뭐 커지고 있고 예. 지금 당 게시판에는 청원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대의원제 폐지 지금 청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돈봉투 의혹이 대의원제 논란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분위기군요. 당내에서는. 당내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진상조사 하냐 마냐 이 얘기는 오히려 쑥 들어가고 대의원제를 어떻게 할 거냐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어제 방금 얘기했던 원내대표 토론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홍익표 의원 등등 해서 몇 분이 이제 뭐 대의원 제도를 좀 손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뭐 이쯤에 중진 의원들, 86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지금 무감각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정치 기술자적으로 좀 넘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이제 계속 이거 입장을 물어보니까 김연아는요 전날에는 전전날에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김연아는요 물어봤다가 이제는 박순자 사건은요 이렇게 이제 돼본 거예요. 둘 다 지금 돈봉투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개별 의원들이 공천 헌납 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언론 폭로가 된 건데 그러면은 우리 똥이 묻었는데 저쪽 똥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좀 나오는 게 86 용태론 다시 지금 불거지는 거 아니냐. 총선 앞두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그거를 좀 엄호하는 의원들이 86들이 많다. 이거는 당의 쇄신을 위해서 86 용태론까지 지금 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파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선거에서도 계속 나왔던 게 86 용태론인데 나왔다 쑥 들어가고 나왔다 쑥 들어가고 이랬던 거거든요. 과연 이번에 또 점화가 될지 보겠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친명계에서 원래부터 하고 싶어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당에서 누가 집에 불이 난 상황인데 여기 이럴 때 집에서 군고구마 구워 먹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당내에서. 그게 지금 당내 분위기군요. 자, 그러면 김연아 전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어요. 뉴스타파가 지난주에 보도를 했었던 거예요. 예. 김연아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거든요. 예. 네, 차명 계좌로 당협의 운영 회비를 거뒀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차명 계좌로 당협 운영 회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전현직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1년 동안 1인당 200만 원씩 200만 원 안팎으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는 계좌 말고 아예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다라고 해서 뉴스타파는 이 현금을 돈봉투라고까지 표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보도에는 공천을 미끼로 돈을 뜯은 거다라는 고발인의 주장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연아 전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어제 반박을 했어요. 네. 일단은 민주당의 그 돈봉투를 덮으려는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박하는 내용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거둔 운영회비였다. 그리고 당협을 위해서 쓴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내역들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시의원들이랑 그 지역의 합동 사무실을 설치한 거다. 그리고 그 공사비를 받을 때 내가 고맙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격려를 했던 거지 강요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어제 반박을 그럼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네요. 공천을 미끼로 돈 뜯은 거냐, 일종의 돈 뜯은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운영 회비를 낸 거냐, 강요한 거냐, 자발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공천 미끼냐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해서 어제 여야 의원, 당협, 법조계 두루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하대요. 약간 관행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법적인 핵심은 이 합동 사무실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사무실이 김연아 전 의원 본인 혼자 쓴 건지 아니면 예. 정말로 시의원들이 같이 썼던 건지 공동 회비인지. 예, 그러니까 이걸 같이 썼던 걸 입증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책상이 시의원 자리들이 있고 계약서까지 같이 했던 것들이 증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부분을 이제 쟁점이 될 거고요. 김연아 전 의원의 어제 육성 녹취가 나온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육성 녹취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작년에
그 이제 당협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1월 말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뉴스타파랑 고발인은 이게 어떤 다투를 거다 강요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한 거고 김현아 전 의원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 사무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뭐 좀 그냥 그 성금에 대해서 회비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한 거다라는 그 어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녹취를 놓고 해석이 다른 거군요 지금. 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김연아 이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어제 뭐 이제 고양정 국민의힘 고양정 사무국장 이광한 전 사무국장이 라디오 인터뷰에도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이 당협 운영위원회 연회비를 금액을 직접 정해서 납부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가 사실상 김연아 의원의 어떤 개인 홍보비로 사용됐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를테면은 입금하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 봐서 이게 이제 정치 자금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도 사실 민주당 못지않게 이 돈 공천 헌금 돈 봉투와 관련해서 지금 잡음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체포동의안은 이제 통과가 됐고 그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지방 의원들한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그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됐거든요. 구속 기소가 됐죠. 예, 구속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 받은 거. 그리고 이것도 뭐 공천 대가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가 누구를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야죠. 김광일 기자. 주어 있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와 했던 인터뷰가 공개가 되고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무조건 일본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건 100년 전의 일 가지고 무릎 꿇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넣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잖아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데 기자가 그걸 좀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그 기자가 본인이 등판했어요. 맞아요. 대통령의 그 한국말 워딩을 그대로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이제 촉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어를 생략하고 말한 거고 생략된 주어는 나가 아니라 재팬이었다. 일본이다. 그러니까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 한 거다. 일본이 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거다라고 이제 약간 실드를 친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한국계 기자죠. 네. 소셜 미디어에다가 녹취를 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을 했다라는 거를 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라는 게 다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양쪽 다 녹음하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신문이니까 영어로 이렇게 바꿔 쓴 거다. 근데 이거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 저라는 주어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기자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역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공개를 했어요. 이게 공개되면서 결국 일단락이 됐고 유상범 이제 수석 대변인의 실수로 판명이 난 거죠. 아마도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한글 요약문을 배포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는 저 주어가 빠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마 오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자, 요 김준일 에디터. 예. 이 어제 이제 벌어졌던 이 소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은 무슨 언론 탓하거나 뭐 잘못됐다 가짜 뉴스다 그러는데 가짜 뉴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좀 기본적으로 좀 사실 확인 그리고 이거 정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미국 정상회담 짧게 말씀드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출마 선언했거든요. 예, 사실 어제 했어요. 오늘 뭐 몇 시간 안 됐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담 국빈 방문 중에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좀 이게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날짜냐 4년 전에 했던 날짜에 맞춰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미국의 언론의 포커스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바이든의 차기 행보에 지금 다 집중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 국빈 방문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정치 국내 정치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거 논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넷플릭스
뭐 5억 달러, 3조 3천억 원에 이어서 44억 달러, 5조 8천억 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어서 세이즈 외교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한국 기업한테 그 뭐 별도의 아주 극진한 감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2년 동안 1천억 달러 이상의 한국 기업이 미국의 현지에 투자했다. 이게 한 130조 원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투자를 했는데 지금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분위기 궁금해서요. 잠시 후에 미국 연결할 겁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